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고요하고 단단하게 책은담. 지은이는 홍자성, 엮은이는 최영환입니다. 홍자성. 명나라 만력제 연간의 문인으로 본명은 홍응명이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자성이란 이름으로 불렸다. 대략 1550년 전후에 출생하여 청장년 때에는 험난한 역경을 두루 겪고 늦은 나이에 저술에 종사했다. 이러한 고생의 체험을 바탕으로 1610년 무렵 동양의 탈무드라고 칭송받는 잠언집 책은담을 집필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선택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좇을 것인가, 아니면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 가치를 따를 것인가. 권세를 좇는 삶은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이 사라진 뒤엔 허무와 후회만이 남습니다. 반면 도덕과 원칙을 지키는 삶은 처음엔 외롭고 때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흔들림 없는 평온과 존경이 따라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의 외로움에 굴복하지 않고 긴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많이 겪을수록 눈치와 계산에 익숙해지고 마음은 점차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은 흔히 세상 물정을 모른다며 부족하다고 여겨지곤 합니다. 세련된 삶이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복잡함은 인간관계를 피로하게 만들고 지나친 계산은 진심을 해치게 됩니다. 차라리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이의 마음을 얻고 자신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과 행동에서 꾸밈이 없고 마음이 명료하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중받습니다. 복잡한 세상일수록 진심은 더 빛을 발합니다. 복잡한 세상일수록 바깥을 단절하는 것보다 내면을 다스리는 일이 더 어렵고 중요합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불편한 말, 마음을 거스르는 일들은 때론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연마제가 됩니다. 달콤함만 좇는 삶은 결국 인생을 망치는 독이 되고 쓴맛을 견디는 삶은 결국 단단한 지혜를 남깁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온화한 기운이 깃들면 주변도 따뜻해지고 그 안에 기쁨이 살아있으면 삶 전체가 생기를 되찾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온화한 마음과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극적인 맛이 일시적인 즐거움을 줄 수는 있어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참된 맛이 되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맛은 오히려 심심한 듯 담백한 것에서 나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이하고 눈에 띄는 재능보다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며 평범한 일상을 성실히 살아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깊은 인물입니다. 삶의 본질은 화려함보다 조화에 있고 진정성은 강렬함보다 담백함 속에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순간은 의외로 기쁨이 클 때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사람은 자만에 빠지기 쉽고 자만은 뜻하지 않은 해를 부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실패하고 낙담한 순간은 의외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늘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며 진정한 성숙은 이 기대 밖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됩니다. 인생의 여정은 넓은 길보다는
오히려 비좁은 골목을 지나듯 복잡하고 겹겹이 얽혀 있습니다. 그럴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마음이 진정한 평화를 만듭니다. 나를 위한 욕망만을 가득 채우기보다는 작은 기쁨도 조금 덜어 함께 나누는 것이 인생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여유를 지키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덜어냄은 비움이 아니라 깊어짐이며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얽히고 설켜도 마음속에 단단한 중심 하나만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로움과 순수함, 이 두 가지는 시대를 초월한 가치입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지혜가 가장 멀리 나아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양보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여유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엄격하기보다는 너그러워야 합니다. 세상 일은 가득 채우는 것보다 조금 비워두는 데서 지혜가 시작됩니다. 여백을 남기면 바람이 흐르고 숨쉴 공간이 생기며 자연의 이치와도 조화를 이룹니다. 마음에도 공간이 필요하듯 삶에도 여유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미소, 진심 어린 태도가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삶은 역동성과 고요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너무 활동적인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고 너무 고요하기만 한 사람은 생명의 흐름을 잃습니다. 정적 속에 생동감을 품는 마음, 그 균형이야말로 삶을 깊고 탄력 있게 이끄는 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잘못을 지적받을 때 그 말이 옳다 해도 방식이 너무 가혹하면 마음은 다치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반대로 선을 가르칠 때도 너무 높은 기준을 들이대면 오히려 낙담하게 만들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입장을 살피고 그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다가가는 일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은 진심이 있다면 그 마음은 반드시 부드러움과 배려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삶의 균형은 언제나 두 세계 사이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권세와 화려함 속에 있을지라도 자연의 고요함과 겸허한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하며, 비록 은둔 속에 있다고 해도 세상의 큰 흐름을 살피고 공공의 뜻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높은 곳에서도 낮은 마음을 지니며 고요한 자리에서도 큰 뜻을 놓지 않습니다. 진정한 도는 치우침 없이 중심을 잡는 데 있습니다. 삶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명예와 부귀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가장 큰 유혹이지만 그것을 비워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속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깊은 경지는 도덕과 인이라는 오름조차 마음에 두지 않을 때 펼쳐집니다. 선을 행하되 그 선조차 의식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인의 길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모든 것에 이르게 된다는 역설 속에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소인에게 엄격해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않고 대하는 것은 내면의 수양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인에게 공손하게 굴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공손함이 진심 어린 예의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덕목입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기운이 평정하다면 외부의 거센 바람조차도 이내 잠잠해질 것입니다. 평화는 결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삶의 본질은 시끄럽고 요란한 순간보다 고요한 순간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진짜 나의 마음은 욕망이 잠시 멈추고 감각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내면의 평온은 절제되고 단순한 일상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세상과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먼저 고요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요함은 비움이 아니라 가장 충만한 성찰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아도 삶 전체를 통해 은연중에 발현됩니다. 그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품은 진심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음을 지닌 이는 아무리 웃고 부드러운 말을 해도 그 속에 날이 서 있고 거슬리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진심은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는 말보다 마음의 기운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의 결을 바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삶 전체를 바르게 이끄는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몸의 병이 내장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 마침내 눈이나 귀로 드러나듯 마음의 병 또한 드러나기 전에 이미 내면에서 자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범하게 되는 크고 작은 허물은 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깃든 조그만 무심함이나 이기심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삶의 성찰은 겉모습을 단정히 꾸미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내면을 성실히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며 삶은 결국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고요할수록 삶은 가볍고 단순해지며 단순할수록 우리는 더 본질적인 기쁨에 가까워집니다. 누군가 내게 준 은혜는 오래도록 간직하며 보답하려는 마음을 품어야 하며 원하는 지나치게 품기보다 털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원한을 오래 간직하면 마음이 병들고 은혜를 잊으면 사람이 메마릅니다. 진정한 베풀문, 내가 주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됩니다. 반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돌아오지 않는가라는 마음은 결국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불편하게 합니다. 자신을 지우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야말로 작지만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 됩니다. 자신의 내면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의 말을 인용하고 선한 행위를 따라하려는 것은 외양만 닮은 모방에 불과하며 결국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됩니다. 배움의 시작은 단지 글을 읽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늘 왜 이것을 하는가를 되묻고 내면과 행동의 일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진실한 삶입니다. 가장 순수한 자신에게서 나오는 생각과 울림이야말로 삶을 진정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가득 찬 그릇은 더는 채울 수 없고 오히려 쏟아질 위험만 높습니다. 모든 것을 채우려는 마음,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는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족함 속에 담긴 유연함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비워두고 남겨두고 내려놓을 때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내면이 투명하고 맑을 때 외부 환경이 어둡더라도 시야는 탁 트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어두우면 밝은 대낮에도 의심과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빛과 어둠은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삶의 바탕에는 언제나 균형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불처럼 급하면 주변을 태우고 얼음처럼 차가우면 사람의 온기를 죽이며 썩은 물처럼 고이면 생기를 잃습니다. 성정의 한쪽 극단에 머무는 이들은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렵고 복도 스스로 걷어차게 됩니다. 변화 앞에서 부드럽게 자신을 조율하고 타인을 따뜻하게 품는 이가 진정 오래가는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명확합니다. 따뜻한 기운이 생명을 틔우고 차가운 기운은 생명을 움츠리게 합니다. 인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차가운 마음을 지닌 사람 곁에는 사람도 복도 쉽게 머물지 않습니다. 반면 따뜻한 말 한마디, 너그러운 시선,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 곁에는 언제나 좋은 인연이 맴돌고 오래도록 그 온기가 퍼져나갑니다. 복이란 거창한 결과가 아니라 일상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마음의 열매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당신의 그 마음이 이미 큰 복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됩니다. 삶에서 겪는 고통과 기쁨은 단순히 감정의 파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다듬어주는 연마의 두 날개입니다. 기쁨만으로는 단단해질 수 없고 고통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엇갈려 우리를 단련시킬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성숙한 행복이 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의심과 믿음은 진리를 향한 여정의 양 끝입니다. 처음엔 의심으로 시작하더라도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고 믿음과 함께 천천히 따져가며 탐구할 때 비로소 진실한 알매에 이르게 됩니다. 삶에는 불완전함이 필요합니다. 병이 많음은 인간적인 고통일 수 있으나 오히려 그것이 삶의 과정이며 아무 병도 없이 무탈하게만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삶은 시련을 통해 단단해지고 그 단련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고요함 속에서 흔들리고 깨어나려는 의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한순간의 탐욕으로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탐하지 않음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닌 마음을 비우는 것이 곧 인격을 세우는 길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절제가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고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 흔적을 남기지 않는 대나무, 기러기가 스쳐간 후 고요함을 되찾는 연못처럼 마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에 맞게 반응하되 일이 지나간 후엔 미련 없이 놓아야 합니다. 매번 집착하거나 애태우기보다는 그저
잠시 들렀다가 가는 바람처럼 다시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정심이며 삶의 내면을 단단히 지키는 힘입니다. 삶이 궁핍하다고 해서 아름다움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이 쓸린 마당, 정갈이 빗은 머리칼은 외적인 화려함 없이도 마음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기품은 소유가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외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정성 다해 대하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고결함을 이루는 길입니다. 한가할 때도 흐트러지지 않고 자신을 가다듬는 사람은 바쁠 때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삶의 질은 특별한 때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어떻게 나를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습관 하나, 고요한 마음 하나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일들의 기초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순간의 생각 하나로 욕망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찰나에 지금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욕망을 좇는 길은 때로 달콤하고 빠르지만 그것이 반드시 삶을 풍요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이성과 도리를 따르는 길은 느릴지 몰라도 우리를 중심으로 돌려놓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생각 하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나 명예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태생의 높낮이보다 삶의 태도와 선택으로 그 품격이 갈립니다.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결국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둥글고 부드러우면 모난 것도 부드럽게 느껴지고 마음이 평온하면 타인의 거친 말조차도 그리 날카롭지 않게 다가옵니다. 마음을 넓게 다스리는 일이야말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단단함 속의 부드러움, 강함 속의 유연함을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되 지나친 빛은 삼가고 품위를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현인의 침착한 처세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작은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과거의 허물은 되새긴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타인의 은밀한 사정을 드러내는 행위는 상대의 삶을 상처내고 자신의 인격도 깎이게 만듭니다. 덕을 쌓는 일은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말 한마디, 태도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조용히 넘기고 묵묵히 받아들이며 따뜻하게 감싸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품격입니다. 균형은 삶의 깊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진정한 현인은 자신을 단단히 지키되 무겁지 않고 세상을 가볍게 즐기되 경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무게중심이 잡히면 삶의 모든 순간에 유연한 품격이 배어나옵니다.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끌려다니지 않고 고요히 흐르면서도 생기 있는 것이 바로 현인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기 뜻을 굽히는 일은 겉으로는 유연해 보일 수 있으나 내면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오히려 진실한 자세로 인해 오해를 받거나 미움을 사더라도 그 고듬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평판을 듣는 것보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비난받는 편이 오히려 더 순수한 길입니다. 진심이란 값비싼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한 선물보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 끼 식사가 오히려 오래도록 사람의 마음을 울립니다. 깊은 애정이 때로는 집착이 되어 상처를 주는 반면 무심했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열게 하기도 합니다. 깜짝 놀라며 새로운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순간의 마음을 빼앗겨 큰 흐름을 보지 못합니다. 눈앞의 기이함은 흥미로울 수 있으나 그것이 인생을 이끄는 힘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홀로 절개를 지키며 묵묵히 걷는 모습은 외견상 고결해 보일지라도 지나친 고립은 오히려 뜻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길은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지 않되 사람 사이의 흐름을 무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언제나 이성과 감정이 교차합니다. 분노가 치밀고 욕망이 들끓는 순간 옳고 그름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스스로 그릇된 행동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 안의 어둠을 보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단호히 방향을 바꾸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수련의 진정한 성과입니다.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듯 조용히 덮어주고 보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난하는 것은 결국 자신 또한 같은 약점으로 맞서 싸우는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노하거나 적대적으로 다가가면 완고함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부드러움은 때론 강함보다 더 깊은 변화를 끌어냅니다. 사람을 깊이 알기 전에는 자신의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스스로 우쭐해하며 쉽게 분노하는 사람과 대할 때는 말 한마디가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다리이기도 하지만 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신중히 살피고 관계에 있어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는 태도는 결국 나를 지키는 일이 됩니다. 세상 모든 흐름은 찰나에 달려 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의 고요함도 어느새 요란한 번개와 천둥으로 바뀌고 거센 폭풍 속에서도 다시 평온한 달빛이 비치곤 하지요. 이처럼 자연의 기운은 단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는 무한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슬픔이 오래 머물 것 같아도 곧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영원할 것 같아도 그 너머에는 다시 고요함이 있습니다. 흐름을 막지 않고 머무름을 바라지 않는 마음,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면의 욕망과의 전쟁입니다.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욕망임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욕망을 이기는 길은 알고 참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삶이 내게 시련을 건넬 때 그것은 나를 꺾기 위함이 아니라 단련하기 위한 불꽃일 수 있습니다. 결국 시련은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한 이는 더욱 넓어지고 깊어지며 피한 이는 더욱 작아지고 약해집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봅시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단단해질 순간이다. 세상의 모든 평가는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아름다움을 과시하면 그에 대한 추함이 따라오고 청결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염에 대한 반감이 생깁니다. 삶에서 진정한 평온은 기준을 세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데서 옵니다. 세상에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그 재능을 이끌어줄 덕이 없다면 그 능력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덕은 마음의 중심이자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며 재능은 그 덕을 실현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만일 재능만 있고 덕이 없다면 그것은 방향 없는 칼날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능보다 먼저 덕을 세우고 그 위에 능력을 쌓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취는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어긋난 길을 걷는 이들을 바로잡고 요행을 좇는 습성을 단절하려 할 때 우리는 자칫 몰아세움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일은 정의로우나 그 정의가 너무 날카로우면 사회 전체에 해악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마치 쥐를 잡기 위해 모든 구멍을 막아버리면 도리어 쥐가 악착같이 뛰쳐나와 방 안의 물건을 마구 갉듯이 퇴로가 없는 사람은 맹렬한 저항과 파괴로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에게 물러날 길 하나를 열어두는 너그러움이야말로 큰 해를 막고 사람을 살리는 방책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쉽게 달라집니다. 어려울 때는 의지하려 하다가도 형편이 나아지면 돌아서기 일쑤입니다. 현인은 이러한 인심의 변덕스러움을 인정하되 그것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세상에서 침착하게 중심을 잡는 법, 그것이 바로 현인의 품격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그 속에는 크나큰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이 자기 안으로 향하면 만나는 모든 일이 나를 성장시키는 약과도 같아집니다. 그러나 생각이 남을 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새 손에 보이지 않는 창과 칼을 들고 상대를 겨누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길은 성숙의 출발점이며 온유한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반면 비난은 마음을 좁히고 세계를 적의 눈으로 물들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심, 또 하나는 융통성입니다. 부드럽게 흐르되 중심을 잃지 않고 진실하되 고집스럽지 않은 균형이 진정한 사람다움을 끌어냅니다. 한마디의 말, 사소한 행동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늘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작은 일처럼 보여도 그것이 조용히 파장을 일으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공동체를 어지럽히거나 오랜 시간 후회할 일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하고 삼가는 태도는 단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조화로운 세상을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조급히 다그치고 억지로 해결하려 할수록 오히려 일이 더 꼬이기 쉽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설명이 통하지 않는 상황도 한 걸음 물러서서 시간을 주면 서서히 스스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흐린 물이 스스로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삶의 문제도 때론 기다림 속에서 명료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계절의 기운처럼 주변에 스며들어 영향을 줍니다. 마치 봄바람이 지나가며 메말랐던 땅에 생명을 틔우듯 넉넉한 마음은 관계와 세상을 부드럽게 가꾸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 날이 선 마음과 의심 가득한 태도는 차가운 바람처럼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풍경도 바뀝니다. 온기를 품은 마음은 결국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미물에게조차 자비를 품는 선인들의 마음은 단지 동정심을 넘어선 깊은 생명 존중의 철학이었습니다. 작은 생명에게도 길을 내어주는 사려 깊음은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본질적인 생명 감수성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모든 생명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연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쁨과 분노, 자비와 엄격함, 이 모든 정서는 하늘의 기운처럼 우리의 삶을 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 일입니다. 감정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으니 그것에 붙잡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오고 가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성숙한 자아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 위에 깨어있는 관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은 강요나 무력이 아니라 진심과 온화한 기운, 그리고 올곧은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속이려는 이도 있고 성정이 거친 이도 있으며 자기 이익만을 좇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 진실한 마음과 따뜻한 태도, 그리고 굳센 명분 앞에서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진심은 벽을 허물고 부드러움은 마음을 녹이며 정의로운 기계는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잡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지닌 자는 사람을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감화시키는 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부터 맑고 단단하며 그 자체로도 귀합니다. 업적이 없다고 하여 부끄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리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더 깊은 품격이 느껴집니다. 진정한 사람다움은 성과에 있지 않고 투명한 마음과 바른 자세에 있습니다. 마음이 흐려지면 올바른 판단도 흔들리고 감정에 휘둘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메말라갑니다. 자신의 본심을 지키는 것은 내면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며 정을 아끼는 것은 관계의 온기를 지속시키는 지혜입니다. 물질을 아끼는 절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천지를 향한 올곧은 마음, 백성을 위한 책임, 자손을 위한 배려는 결국 모두 같은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잃지 말아야 할 중심은 결국
지나치지 않음이라는 단순한 도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것을 너무 깔끔하고 완벽하게 유지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삶을 경직되게 합니다. 자신에게조차 지나치게 청결하고 결백해지려 하면 삶의 풍파에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선과 악, 지혜와 어리석음을 너무 명확히 나누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란 본래 명암이 뒤섞인 채 흐르며 사람 또한 하나의 단면으로만 정의할 수 없습니다. 포용이란 완벽하지 않은 세상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안는 태도입니다. 고요한 연못처럼 마음을 넓게 가지면 세상의 불순함도 결국 가라앉고 진실은 물 위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소인을 상대하려 애쓰는 것은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언젠가 결국 자신에게 걸맞은 상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마음을 다쳐가며 정면으로 부딪힐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현인의 덕을 빌고자 아첨하거나 비위를 맞추는 일도 무의미합니다. 진정한 현인은 공정하고 절제되어 있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익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때로 고마움을 쉽게 잊고 섭섭함은 오래 품곤 합니다. 깊은 은혜를 받고도 묵묵히 지나치면서 작은 오해나 다툼은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는 일, 우리 삶 속에서도 종종 마주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허물은 쉽게 믿고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선행은 의심하는 경향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처럼 은혜엔 무감각하고 악의엔 민감하며 선에 대해선 의심하고 악에 대해선 확신하는 마음은 결국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외롭게 만듭니다. 타인의 선의를 믿고 받은 은혜를 오래 새기며 사소한 원망은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진정한 성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뜻을 이루고 이의를 성사하는 이들은 공통으로 마음이 유연하고 처세에 능합니다. 그들은 강요하지 않고 흐름을 읽고 상황에 맞게 행동합니다. 반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대개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며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융통성 없는 마음은 사람을 고립시키고 결국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도 몸을 기울이듯 마음도 부드러움을 지니고 있어야 오래갑니다. 모든 덕목은 그 자체로는 아름답지만 지나침은 곧 덕을 해치는 칼이 됩니다. 검소함은 근검절약의 미덕이지만 도를 넘어서면 마음이 다치고 인색해져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겸양 또한 타인을 배려하는 고운 태도이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진실한 마음보다는 눈치를 보고 계산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균형은 덕의 숨은 본질입니다. 덕을 따른다고 하여도 그 덕을 과하게 고집하면 이는 오히려 자기 가면이 되어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넘치기 직전의 물처럼 이미 가득 찬 상태에 또 무언가를 더하려 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쏟아지고 맙니다. 인간은 종종 조금 더 욕망하다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바로 그 마지막 한 방울을 스스로 멈출 줄 아는 절제에서 나옵니다. 세상의 이치는 물처럼 낮은 곳을 향해 흐르되
그 부드러움으로 돌을 깎는 법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모든 행운과 성취의 바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쓰는 데 있어 지나치게 깐깐하면 오히려 진심으로 일하려는 이들이 상처받고 떠납니다. 반대로 사람을 너무 쉽게 사귀면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이익을 노리는 아첨꾼들이 주변에 모여듭니다. 관계란 기준 없이 열어두면 흐려지고 지나친 통제는 관계를 메마르게 합니다. 따뜻하되 분별이 있고 엄격하되 포용이 있는 태도야말로 진심을 이끄는 지혜입니다. 표면상 평온하고 고요한 일이라고 해도 그 본질에는 예리한 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낚시는 유유자적한 취미처럼 보이지만 결국 생명을 거두는 행위입니다. 바둑은 고상한 오락이라 말하지만 그 한 수에는 병법과 전쟁의 심리가 흐릅니다. 인간의 마음은 종종 이중적이며 정적인 것 속에도 동적인 긴장이 자리합니다. 어떤 행위도 그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 속에 담긴 의도와 본질을 헤아릴 줄 아는 깊은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문의 길이란 단지 책 속에서 지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만물과의 교감을 통해 진리를 알아차리는 감수성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의 권세와 화려함을 좇는 길은 처음엔 달콤할지 모르나 결국 허무하고 무너지는 비극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아첨으로 얻은 관계는 바람 앞에 등불 같고 권력 곁에 선 자는 가장 먼저 소모되기 마련입니다. 반면 고요함을 지키며 욕망을 절제하고 자연스럽고 담백한 삶을 살아가는 이는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더라도 내면의 평온과 긴 안목을 얻게 됩니다. 일상의 단순함 속에서 지속되는 기쁨은 요란한 향락보다 오래가고 깊습니다. 외부 환경을 바꾸는 일은 때때로 불가능합니다. 더운 날씨를 몰아낼 수 없고 궁핍한 형편을 즉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상황 그 자체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더위를 괴로워하지 않는 이에게 더위는 그저 하나의 온도일 뿐이며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에게 가난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 걸음 앞을 내디딜 때 이미 두 걸음 뒤를 생각해 둡니다. 진보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하고 시작은 곧 책임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여유와 출구를 준비하는 태도는 인생의 낭떠러지를 피하는 내면의 나침반이 됩니다. 승부에만 몰입한 자는 출구를 잃고 성공에만 몰두한 자는 위기를 간과합니다. 깊은 통찰은 언제나 그 다음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욕망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며 가진 것조차 부족하게 만듭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올라도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결국 자신을 빈자처럼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만족을 아는 이는 소박한 삶 속에서도 감사와 평온을 찾습니다. 그들에게는 허름한 옷도 따뜻하고 소박한 식사도 진수성찬입니다. 참된 부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족함을 아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욕망의 사슬을 끊고 자유에 이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명성을 얻고자 애쓰는 삶은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 명성을 피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삶에는 여유와 깊이가 깃듭니다. 세상의 일에 능숙해지려는 노력은 때로 자신을 소모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번잡함을 낳습니다. 그러니 삶을 되돌아보며 필요 없는 일을 덜어내고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명예보다는 평온을, 능란함보다는 단순함을 좇는 삶이 오래도록 자신을 지키는 삶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화려하고 자극적인 곳이 아니라 맑고 담백한 일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큰 자극이 아니라 고요하고 절제된 감각 속에 있습니다. 물러나고 비우는 삶일수록 도리어 마음은 충만해지고 깊은 여운은 거기서 비롯됩니다. 높은 도는 평범한 삶 속에 숨어 있고 깊은 깨달음은 단순한 행위 속에서 비롯됩니다. 선종이 말한 배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 라는 구절은 진리를 추상적이고 특별한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삶 속에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외부 세계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지만 모든 경험은 결국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욕심으로 보면 장사거리가 되고 고요한 곳도 욕망이 스며들면 시끄러운 세상이 됩니다. 진정한 고요와 기쁨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비운 마음에 깃듭니다. 비움은 곧 초월이며 마음을 다스린 자만이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고 평화롭게 머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온은 내면의 자유와 무욕에서 비롯됩니다. 고요한 자연에 몸을 기대고 간소한 삶에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번잡한 세상 너머의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참된 깨달음은 세상을 떠나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욕망을 겪어내는 일상에서 진정한 출세의 길은 열립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마음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세속과 초월의 경계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쓰임에 달려 있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한가하고 고요한 자리에 놓는 일입니다. 몸이 분주하지 않고 마음이 평온한 자리에 있다면 세상의 영광이나 치욕도 이익이나 손해도 쉽게 우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시비와 진실이 혼재된 시대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의 자리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세상의 유혹은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스스로 욕망의 근원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세속의 덫에서 벗어나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면 아무리 조용한 환경도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비워진 자는 가장 시끄러운 시장에서도 자신만의 고요를 간직할 수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고요한 장소가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고요한가입니다. 삶의 진정한 평화는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삶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타인이 될 수 있고 오늘 내가 쥔 것도 내일이면 누구의 손에 들릴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지나친 동일시가 괴로움을 낳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흐르고 사람 또한 그 안에서 바뀌어 갑니다. 이 무상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얽힌 마음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시선과 마음으로 있느냐입니다.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지키는 삶이야말로 가장 단단하고 자유로운 삶입니다. 한 사람은 황금과 보석의 수레를 사양하고도 담담한데 또 다른 이는 단돈 한 푼에 목숨을 겁니다. 위대한 임금이 나라 전체를 걱정하고 가난한 이는 오늘의 끼니를 걱정하지만 마음의 번뇌는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욕망에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자유로이 다스릴 수 있느냐입니다. 결국 인간의 고통은 외부의 처지보다 그 처지를 바라보는 마음의 무게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은 능숙하고 유려한 것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깊이는 오히려 서투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단순하고 투박한 문장은 마음을 움직이고 조심스럽고 거친 행위가 오히려 도에 이르게 합니다. 복숭아꽃 피는 마을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뽕밭에서 들리는 닭의 울음 등은 꾸밈없이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화합니다. 반면 지나친 정교함은 오히려 생명력을 앗아가고 시들한 기운을 품게 마련입니다. 자연스러움, 소박함, 진솔함은 세속의 교묘함보다 훨씬 더 깊고 큰 울림을 줍니다. 그리하여 삶의 본질은 능숙함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진심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불가에서는 관심조차 번뇌라 하였고 장자는 만물을 굳이 나누려는 그 생각 자체가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본래 하나입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귀하고 천함은 인간이 부여한 이름일 뿐 만물의 본질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참된 고요는 보려는 마음조차 없는 상태에서 오며 참된 평등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이 흥청거릴 때 미련 없이 자리를 털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깊은 지혜를 지닌 사람일까요? 많은 이들은 밤이 다 지나도록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들의 바쁨은 어떤 목적도 초월하지 못한 채 고통의 수레바퀴를 스스로 돌리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적절한 때에 손을 놓을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수고도 모두 흐르는 물과 같아 무릇 깨어있는 자는 집착하지 않고 호련히 떠날 줄 아니 그것이야말로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더하는 삶보다 덜어내는 삶이 더 어렵습니다. 현대는 무엇이든 소유하고 채우는 데 집중하지만 하나를 덜어내는 순간 비로소 한 겹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덜어내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말을 줄이면 마음의 허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덜어냄은 무기력이나 포기가 아니라 본래의 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깊게 만드는 일입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봄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피어납니다.
지금까지 고요하고 단단하게 책은 담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 고요하고 단단하게 책은 담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아마도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면, 마음, 마음의 중심, 고요한 마음, 마음의 균형, 이런 말들이 가장 많이 나온 말이죠. 책은담에서는 행복한 인생과 성공적인 인생 모두가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마음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잘 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면의 고요함 혹은 마음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린다, 혹은 내면이 고요하지 않다, 내면이 혼란스럽다, 내면이 어지럽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마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질없는 생각과 불쾌한 감정과 욕망으로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의 균형을 잡고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마음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책은담이 말하는 좋은 삶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균형을 잡고 중심을 세우고 고요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고 중심을 흔들리게 하는 것, 그리고 고요함을 깨뜨리는 혼란스러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들은 나의 내면의 일입니다. 그것들 또한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두 손이 마주쳐야 손뼉을 칠 수 있는 것처럼 외부의 사건과 내면의 반응이 만날 때 비로소 마음에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모두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사실은 인간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른 채 그때그때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버트 그린은 베스트셀러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인간 본성 첫 번째로 비이성의 법칙을 꼽았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감정적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신은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믿는다는 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원래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 맞습니다.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이성이 힘을 쓰지 못하고 감정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균형을 잡고 중심을 세우려면, 그리고 고요함을 찾으려면 이성의 힘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러한 이성을 가리켜서 제가 배우는 메타 명상과 마음 경영에서는 초월적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초월이라는 말이 붙은 까닭은 관념을 초월한 이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고 할 때조차 우리는 우리 내면 무의식의 수많은 관념의 영향을 받아 이성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다시 무의식적 감정과 욕망에 따른 이성적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이성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은 관념의 지배를 받는 이성, 감정과 욕망의 지배를 받는 하수인격인 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 경영의 핵심은 이성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관념에 지배되지 않고 감정이나 욕망의 하수인으로서의 이성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관념과 무의식을 벗어난 이성, 그야말로 순수하고 본질적인 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럭저럭 잘 살아왔다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남 부끄러울 것 없이 열심히 일하며 인간의 도리를 해왔다고 여깁니다. 그러한 생각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나는 지금 별로 개선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나쁘지 않은 사람이지요. 그러면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마음 경영에서 배운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지 마라.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부족하다고 여겨라. 자기 생각을 정답으로 여기지 마라. 설령 자신에게 괜찮은 생각이 있더라도 그보다 더 나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여기고 다시 찾아봐라. 이것은 자신의 무지를 활짝 열어놓는 것이며 그만큼 나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책은담에서는 마음을 잘 다루어야 좋은 삶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구체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해야 잘 다룰 수 있는 것인지 그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과거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던 마음 공부들의 공통적인 단점이었습니다. 무의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의식 개선의 방법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죠. 2주 후인 9월 7일 서울 교대에서 진행하는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의 강연에 꼭 오셔서 마음 경영이 무엇인지, 진정한 명상이란 무엇인지 들어도 보시고 명상 경험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다루고 개발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정신적 존재로 태어난 우리 인간의 사명이고 좋은 삶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